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윤입니다. 테슬라의 분위기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거는 테슬라가 현재 기업의 원래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거품이 빠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필생의 업으로 창업한 회사가 아니죠. 2004년에 마틴 에버하드, 다크타 패닝, 2003년에 설립한 회사의 투자를 2004년에 했고 650만 달러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대주주가 돼서 테슬라에 합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라우벨, 테슬라가 전기차 분야에서 아끼는 인재라고 생각하는 스트라우벨이 가세를 해서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한 거였죠. 사실 일론 머스크는 어려서부터 우주 산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두 번에 걸쳐서 자본을 모았던 집2, 엑스닷컴, 이 엑스닷컴이 페이팔과 합병하면서 페이팔이라는 사명을 갖게 됐고 이베이에 인수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집2를 컴팩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엑스닷컴과 페이팔의 합병 회사인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큰 돈을 벌었을 때마다 전 재산을 털어서 마스 소사이어티와 같은 우주 관련된 모임에 참석을 해서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게 자기 꿈이다. 그리고 우주 산업을 통해서 지구를 구하는 게 자신의 최종 목표다. 끊임없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고 모빌리티 혁명을 통해서 앞으로 산업을 이끌겠다. 테슬라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대주주가 되기 이전에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주 산업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 혹은 수단,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 테슬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로 주목을 받는 사업가가 됐고요. 그가 일으킨 전기차 모빌리티의 혁명이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미래 가치가 테슬라에 더해져서 그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이루었을 때만큼 그에 준하는 자본, 그에 준하는 성공, 그에게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가 혁신을 통해서 세상을 더 바꿔나가야 되고 미래 모빌리티를 위해서 더 많은 기술적인 진보, 특이점 이런 것들을 선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그에게 거의 목표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보상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에 그 트위터에서 그가 테슬라의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 논란을 덜 일으키면서 명분을 세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출구로 트위터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뭐 뻔히 다 죽어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비즈니스를 위한 목적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출구 전략을 짜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좀 했었었는데 그간 일론 머스크의 행적이나 그가 사업을 일으켜왔고 유지해왔고 목표를 향해서 또 혁신을 추구해왔던 과정을 보면 일론 머스크는 일반 사람들의 사고와는 많이 패턴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자본이 모여서 그 자본을 현금화해서 그 자본의 성과로 만족하는 그런 뻔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너무 아이디어가 많고 그리고 또 미래 자신의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계획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하나의 계획들이 사실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난이도가 매우 높은 그런 계획들이란 말이죠. 일례로 사이버 트럭만 해도 이걸 6만 달러 내외로 양산을 한다는 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기업도 시도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도 극히 제한된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잘못하면 회사가 그걸로 인해서 영업 손실로 도산의 위험까지도 내몰릴 수 있는
정말 모험에 가까운 기획인데 뭐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앞으로 레저 그리고 또 개인의 이동수단에 대한 혁명,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거창하게 그리고 또 가격 자체도 정말 충격적인 성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테슬라가 4월을 걸어야 됩니다. 모든 역량을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미트럭도 마찬가지예요. 세미트럭은 개인의 모빌리티, 이동수단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뭐 비행기, 그 다음에 배, 혹은 물류를 기반으로 한 대륙횡단 열차,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었던 그런 물류의 흐름을 전기 대형 트럭으로 바꿔서 그야말로 운행 환경에 대한 혁명,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비용 절감, 또 환경. 지금 세미트럭이 전 세계 대략적으로 한 16억 대 정도의 자동차가 돌아다니는데 그중에 딱 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1600만 대인데 그 1600만 대 1%에 해당하는 세미트럭이 일으키는 오염량이 20%, 미세먼지는 뭐 35% 정도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것까지 완벽하게 해결하겠고 그 다음에 이 세미트럭이 650kW에서 1000kWh의 배터리팩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차저라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 그리고 그 메가차저를 구성하고 있는 배터리 월 또 그 옆에 메가차저의 전원을 공급하는 솔라시티의 태양광 패널,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과 전력 공급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 미래 사회에 걸맞는 도시의 인프라까지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는 원초적인 그런 계획을 수반하고 있는 산업인데 이 세미트럭에 사실은 오로지 테슬라가 매진을 해서 가격, 그 다음에 생산성, 또 단가, 출고 수량 이런 걸 맞춰도 사실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목표인데 이것도 하겠다라고 크게 큰 소리를 치고 벌려놨고 결과적으로 그 성과가 5년이 지난 지금도 펩시트럭의 일부 이 정확한 스펙은 뭐고 가격 조건은 어떻게 되고 뭐 리스로 판매할 건지 아니면 뭐 현금으로 판매를 할 건지 보조금은 정확히 얼마 이런 정보 거의 없이 그냥 800km 간다고 했는데 갔다 그리고 뭐 짐을 이렇게 실어서 갔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 믿지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지금 성과의 전부라는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FSD도 마찬가지입니다. FSD도 지금 거의 가격이 2천만 원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레벨 3 단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베타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팬텀 브레이크라고 의심되는 연쇄 충돌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FSD 자율주행도요. 자동차 기업이 거기에만 매진하고 이걸 필생의 목표다라고 해서 매진을 해야 사실 될까 말까 달성할까 말까 한 그런 산업인데 뭐 이것도 같이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또 테슬라 봇이 등장을 합니다. 이 테슬라 봇이 자율주행의 성취가 가시화되어 있고 상용화된다고 하면 분명히 테슬라 봇도 이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노동 환경을 바꾸고 그로 인한 물류 비용, 생산 비용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말 산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세미 트럭과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 산업의 기반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간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사이버 트럭으로 꿈꿔왔고 FSD로 꿈꿔왔고 세미 트럭으로 꿈꿔왔고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이제는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 꿈을 계속 꾸느라 허리가 아플 정도로 진짜 온몸이 뻐근한 상태에서 또 꿈을 꾸라고 뭔가를 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꿈에 이제 지쳐가는 거죠. 트위터 사태가 촉매가 돼서 테슬라가 지금까지 이론은 없죠. 면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현실로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정확히 뭐냐. 모델 3, 모델 Y, 오토파일럿. 이것 말고 뭐가 있지? 그래.
슈퍼차저를 통해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그래,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상부터는 모호해지게 되는 겁니다. 실체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언젠가가 일론 머스크 타임처럼 한정없이 늘어질 것인지, 아니면 뭐 예정되어 있는 2023년에 사이버 트럭 나오고 뭐 내년에 FSD 상용화 되고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지 확신이 없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혁신과 그 다음에 혁명, 사실 이런 것들은 부족함, 갈구, 배고픔, 여기에서 기반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같이 동기부여를 받고 일어나게 되는 건데, 사실 테슬라에 대한 과도한 관심, 그리고 미래 테슬라의 혁신이 이루어 놓을 변화에 대한 희망, 또 그에 대한 가치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테슬라가 혁신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모빌리티를 비롯한 에너지 전반에 테슬라가 그리는 그 큰 그림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혜택을 보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엄청난 자본의 혜택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누려야 되는데, 그의 거창한 계획들이 첫 단추가 잘 껴지고 그 첫 단추인 모델 3, 모델 Y 여기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거둬들이게 될 보상까지 그에게 제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보상을 다 받았어요. 자동차 기업으로는 전무후무한, 이전에 테슬라가 등장하기 전에는 자동차 회사의 전체 시총 규모가 1000조 수준이었습니다. 연 8천만 대, 시총 1000조. 이게 한 20년간 변함없이 이어져 온 불변이었는데, 테슬라가 등장해서 1조 달러, 1200조, 막 1300조 시총을 뚫어버리는, 그리고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하는. 자, 그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성과 뭐였습니까? 스페이스X나 뭐 그 외에 뭐 스타링크라든지 뉴럴링크라든지 그 외에 테슬라 이외의 업적들, 성과들을 빼고 그가 이루었던 업적은 모델 3, 모델 Y를 통해서 미래 전기차의 패러다임을 만들었고,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자율주행의 최종적인 완성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 그리고 전기차의 효율적인 인프라. 요거 딱 이거예요. 이러한 성과를 가지고 1200조의 시총을 뚫어내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되고, 사실 테슬라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장을 계속 선도할 업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통합 OS 소프트웨어 완성도 기존의 내연 자동차가 손대지 못했던 그러한 기술 분야에 있어서 현격한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가치까지 감안을 한다고 해도 사실 토요타의 시총 300조를 넘어선다라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시총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450조의 시총을 구성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덜 빠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앞으로 그 현실에 맞게, 현재의 기술적인 특이점과 시장의 영향력에 맞게, 그리고 펀더멘털에 맞게 주가는 계속 조정이 돼 갈 것이고요. 테슬라의 변동성은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맞는 가치가 구현됐을 때 안정이 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글쎄요, 그걸 예측할 수만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더 조정의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흥미를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야 될 목표가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달성함으로써 오는 자본의 혜택은 이미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달성이 된다고 해도, 물론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테슬라가 더 놀라운 성과들, 기술적인 혁명, 혁신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야 더 큰 보상이 뒤따라 오겠으나 이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목표로 했던 사업이 아닌 수단에 해당하는 테슬라를 통해서 그가 어려서부터 목표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구상을 계속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본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이슈와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뭔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행보로 끊임없이 사고력을 발전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트위터 인수권도 그의 이러한 성향에 맞춰서 그가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봐야 되겠다. 뭔가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그의 본성에 의한 결정인 거지 자본을 현금화해서 엑시트 전략으로 트위터를 이용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일반 사람과 너무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바라보고 테슬라를 통해서 부를 늘려나가고 뭔가 자본의 증식을 기대했던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분간 테슬라는 기업 가치에 맞게 현실적인 현재 위치에 맞게 가치 조정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정확한 그 기업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현실적인 가치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뭔가 테슬라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고 테슬라를 통해서 경제적인 도약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접어주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테슬라와 관련된 이런 사태가 앞으로 그 전기차 시장, 특히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앞으로 EV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중국 기업의 그런 대중전기차 2023년부터 거세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지 이런 논의들은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